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로지 정치 그것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김성태 강서울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고생 많으셨어요? 예, 힘든 선거, 처음부터 힘든 선거, 네. 어려운 선거 시작하고 네. 마무리도 역시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방송에서는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얘기만 하셨는데 네. 김성태 의원님께서 이 그 선거의 과정 그리고 이 결과 그리고 그 이유까지 사실 판이 짜여지기 전에 저한테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58만 강서 구민이 네. 심판한 선거라기보다는 수도권 유권자가 네. 강서 구민을 대신시켜서 네. 대리시켜서 사실상 심판을 한 거죠. 국민이 강서 구민들은 선택하고자 했지만은 수도권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도록 한 거죠. 그 심판의 결과는 네. 참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전통적인 적극적 지지층은 다 투표장에 다 모였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어디서 판가름이 났느냐? 바로 중도 무당층에서 네. 민주당의 손을 드는 거죠. 중도 무당층이 네.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 무당층이 지금 거의 등을 돌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교롭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홍대 앞에 뭐 점집을 차려도 되겠다 할 정도로 잘 맞힌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지난 21대 총선 2000년도에 있었던 2020년도에 그때 강서 가벌병 합산 투표 결과가 17.8%로 졌어요. 그때 민심이나 지금 민심이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쇄신하겠다 하고 뭐 당직자들이 사퇴하고 이게 쇄신안을 냈습니다. 자, 당 내에서는 세대 교체에 큰 판을 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이게 뭐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감없이 듣고 소통 잘해야 된다. 네. 뭐 또 대통령께서 심지어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그 충북대 계신문화관에서 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그런 뭐 필수 의료신 뭐 그런 전략 회의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도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반성하고 또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바로 지금까지 국정 운영 방식에 소통이 부족했고 너무 일방적으로 갔구나. 이런 대통령의 자성과 반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도 그렇게 아마 솔직담백한 모습으로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배나하는 당의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소통은 부족하고 말이 많았고요. 국민은 늘 옳다고 했는데 국민 생각과는 정반대 인사들을 계속 이렇게 내보내셨어요.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의힘 쇄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경태 최고위원. 뭐 일단 반성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 진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행동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선거 참패 이후에 김행 장관 후보자 사퇴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서 내각 국무위원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이라든지 다른 여타 장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중폭이라도 개각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혹은 최소한 저희가 그동안 양곡관리법이나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할 때 거부권 행사를 좀 줄이시면 어떨까. 혹은 최소한 지금 이제 법망을 벗어난 시행령 통치를 하고 계신데 최소한 전 상징적으로
상대적으로라도 이재명 대표와의 이 영수회담 정도만 하셔도 조금 소통의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은 바로 야당 대표 데려다 만나야 된다. 그리고 여당 대표는 야당한테 계속해서 설명해야 된다. 설사 문전박대 당하더라도 가서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성태 의원 얘기도 잘 안 들었잖아요. 뭐 아무래도 뭐 대통령께서는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집권당의 면모나 또 집권당의 그런 능력이나 역량 측면에서 다 잘할 것이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제 국가 정체성이나 또 뭐 이 애교 안보 이런 좀 느슨해진 부분을 또 바로 잡으면서 영을 세우고 또 법치가 뭐 실종됐다는 그런 또 비판에서도 뭐 좀 법치를 또 바로 세우는 그런 좀 단호하고 좀 강경한 어떤 이미지가 있더라도 우리 당은 여의도 정치를 실종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여서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막 그런 측면에서 이게 또 당도 이렇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네. 정치를 실종시킨 부분은 상당히 아픈 대목이죠. 네. 근데 의원님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김태우 내보내자 그럴 때 안 됩니다. 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노라고 말 못하지 않습니까? 사면 복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고 공천은 누가 뭐라 그래도 김기현 당대표의 몫이었고 김기현 당대표의 책임이죠. 당에서는 김태우 후보 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의원님. 글쎄 저는 김기현 당대표로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셨군요. 뭐 전해진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면서 사실 좀 이게 판을 키울 이유가 없었다고 보였는데 그러게 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고 그러니까 사면 복권을 하시는 것도 좀 신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당대표가 사실 좀 컷업할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딱 갑자기 경선을 붙이면 당연히 이기겠죠. 직전 구청장이니까. 그래서 공천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 선거를 그리고 그 이후에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도 뭐 이렇게 나경원, 안철수, 뭐 정우택 부의장님까지 이렇게 딱 모시면서 판을 엄청나게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 선거가 이렇게 판이 커지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거인데 약간 갸우뚱하면서 같이 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서의 김성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때 선거 때 이게 판이 커지면 안 된다고. 뭐 솔직히 그랬습니다. 이 판을 전국에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 판이 왜 우리 모든 당력이나 심지어 뭐 용성까지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이런 보궐선거판이 정권 됐냐. 심판 중간 선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좀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 있는 거죠. 자, 선거는 끝났습니다. 자, 김기현 2기가 출범했고요. 김기현 2기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대통령이 이틀 연속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 이거 비판 떨쳐버리고 여의도 출장소 이 오명도 벗어버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혁신위원장 얘기 계속 나옵니다. 혁신위원장 누가 옵니까? 정운찬 전 총리 얘기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 지금 김기현 당대표 특히 김기현 2기 체제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 우리가 전부 자멸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특정 뭐 핵심위 위원장 후보군을 절대 협소하게 좁게 보지 않을 거예요. 네, 넓게. 원래 이걸 갖다 왜 이번 주말까지 넘기는 이유는 네. 보다 폭넓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위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앞에 뭐 우리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계시지만 지난번 김원경 핵심위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성공의 사례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그 전철을 밟아버리면은 이거는 지금 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또 꼼수로 비춰주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 순간 혁신이라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당의 명운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그 핵심 위원장 후보군은 김기현 당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보수 진영의 모든 지혜와 슬기로움을 다 모아서
책임자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교훈을 많이 얻으신 김성태 의원님께서 혁신위원장 하셔도 되겠다는 거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럼 민주당이 큰 위기에 근데 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지도부가 이제 김기현 대표님은 이제 울산이시고 뭐 윤재욱 그 원내대표님이나 또 이번에 신임 사무총장님까지도 네. 경북 TK로 다 영남에 지금 국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였던 전투는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과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자꾸 이게 따뜻한 아랫목을 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아쉬움이라기보다 저는 아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좀 비춰져서 아쉬운 것 같은데 표정은 즐거워하시네요. 저는 아쉽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어 보여서 아마도 이번 혁신위가 국힘에서는 엄청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총선 룰 자체를 1년 전에 확정하게 되어 있다면 국민의힘은 그 총선 룰 자체가 상당히 공간의 권한이 전폭적으로 보장되는 정당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간의 권한 직전에 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저는 아마 총선 룰도 함께 논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아쉽게도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 그리고 혁신위를 분리해서 설치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사실상 혁신위가 뜨면 총선기획까지도 그 권한을 주면 전권혁신위가 될 수 있을 텐데 총선기획단과 그걸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한다? 그러면 이 총선 룰 권한은 안 주겠구나라고 전 예상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최재형 혁신위원회가 생각납니다. 네.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이 대체로 잘 짚었는데요. 지금 상에서 뭐 공천 뭐 이런 뭐 기획단을 또 별도로 두고 당무감사는 당무감사대로 이루어지고 또 연말에 가서 이제 공간위는 공간위대로 꾸려지고 또 그다음에 선대위 체제가 또 만들어질 건데 이 핵심은 지금까지의 당 체제를 일신하고 쇄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권을 부여한 그런 핵심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규정을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짓지를 못했어요. 어디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로서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핵심위 위원장과 함께 예. 이 핵심위 위원회는 어느 정도의 정권을 부여할 것인지 네.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아마 내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보고 짧게만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혁신위가 이제 총선기획단 저는 통합형 그러니까 전권형 혁신이라고 예상했던 게 사실상 이번 혁신위가 해봐야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12월 말이면 공간이랑 이거 다 떠야 되는데 불과 한 달 반 활동하려고 혁신 띄우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선기획단 따로 있고 그러면 결국 공관위원장과 선관위원장의 추천권을 부여한 혁신이어야만이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러면 한 달 반 동안 뭘 만들지?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의 실질적 권한을 상당한 부분 핵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하느냐. 네. 뭐 이 핵심위 결과는 당 최고위에서도 조건 없이 다 전부 수용하기로 한 그런 어떤 정도의 이 핵심이냐 그 모양새도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위 위원장만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궁금해하는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앞으로 이 핵심위가 진짜 정권 핵심위가 돼서 핵심위원들 구성까지도 그냥 핵심위원장에게 다 일임할 건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궁금한 사항이죠. 여기에 국민의힘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탈당과 신당 창당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만 나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이준석이 잘못했다, 이준석이 책임져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준석 신당 뜨면 국민의힘 수도권에서 다 죽는다. 이렇게 걱정하는 윤상현 의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대체로 뭐 우리 대변인 중에 한 사람이 뭐 인숙 대표 정리하려면 빨리 정리하고 나면은 3, 4%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뭐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요. 윤상현 의원은 무슨 소리 하느냐. 그만큼 이제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저는 대체적으로 뭐 윤상현 의원의 입장을 비슷하게 가집니다.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당대표나 이런 분들이 당을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 쓴소리 또 아픈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뭐 수용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뭐 볼멘 소리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찌 됐든 간에 이럴 때가 그나마 나은 것이지 이걸 여기서 더 벗어나 가지고 뭐 홀로서기를 하고 자기 살림 차려버리면은
또 거기에 뭐 일정 부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건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보수 진영의 분열로 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덧셈 정치로서 이 결과를 국민들이나 언론이 평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뺄셈 정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겁니다. 당 지도부, 당 핵심은 윤상현 의원이나 김성태 의원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내년 총선에서 사실상 우리가 실패하면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는 어떠한 당내 이념 논쟁이나 어떤 뭐 차이 이런 거 극복해야죠. 이 총선이라는 거죠. 민주당도 지금 현재 뭐 친명 비명 이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녹여내고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총선판을 만들 것이냐 이걸 보는 것이고 우리의 국민의힘도 국민들 유권자들이 보는 거예요. 예. 아, 저 당에서도 이런 문제 저거 함께 가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녹여가고 풀어나갈 때 예. 많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저는 100대 빵은 없다고 생각해요. 7대 3, 6대 4 각종 이 권한과 자원을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는데요.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님 봐도 이 국민의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제명 운동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같이 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도 뭐 당연히 개파 갈등 있죠. 그리고 개파 갈등뿐만 아니라 또 현역 또 도전자 원외 이런 분들이 또 도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쟁의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누구는 개파가 어디다 이렇게 이제 주류 논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 속에서 주류 또는 비주류가 공정하게 치러내면 저는 총선 승리하는 정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막 뭐 무슨 검사 공천한다, 뭐 대통령실에서 50명 꽂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총선 못 치르는 거죠. 그런데 큰 선거 앞두고요. 당내에서 쇄신, 혁신, 개혁하면서 이렇게 막 시끄러웠던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이 또 선거는 또 잘 치러요. 당의 분열 있잖아요. 친박, 진박, 감별하고 그러면은 폭망하는 예를 봤는데요.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매우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도 여러 가지 정권 심판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낮은 자세로 선거를 치렀거든요. 또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겼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절대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 이렇게 분위기는 보면 아무래도 부자 몸조심하는 정당이죠. 또 내년 이제 총선이 불과 이제 5개월 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육군 병장의 말년 병장의 어떤 모습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잘 유지만 해도 민주당은 대성공을 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또 국민의힘이 이번에 국민들을 대신해서 강서 국민들이 이렇게 쓴 약을 독한 예방주사를 놔줬는데 우리가 이걸 맞고도 제대로 된 정신을 못 차리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내년 총선 볼보도 뻔한 거 아닙니까? 너무 지금 자성하고 너무 좀 그러니까 자세를 제가 낮추는데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했던 건 철회하겠습니다. 이건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에서도 너무 잘 될까 봐 걱정되는데. 제가 혁신위원장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국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된 국감에서 얘기 나온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내용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김동연 지사가 몇 마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박이 내부 총질한다 하면서 별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언론에서 조금 이 잘못 인용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김동연 지사는 이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취임하기도 전에 이 검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김혜경 여사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배모 씨와 관련된 내역을 가지고 감사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론사에게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수정을 요청한 상태고요. 또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은 언론사에게는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언론에서 김혜경 여사의 법화 의혹 이렇게 너무 몰아가면 좀 큰일 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이제 뭐 그날 하루 지나고 나서 또 해명을 경기도에서 내고 했는데 아마 그 시간 동안에 또 뭐 민주당의 또 개딸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또 공격을 갖다 퍼부었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제 저도 대단히 놀랐어요. 저도 정치를 좀 하면서 야, 김동연 지사가 이게 자기가 지사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이거는 뭐 감사 경기도 차원에서 감찰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대선에서 이미 불거졌던 자기도 일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작게는 최소 60몇 건에서 많게는 100건 정도의 복합 유용 의혹이 있더라. 그래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거거든요. 김성태 의원이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김동연 지사도 일정 부분 자기 정치 그리고 일정 부분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때 소신과 의지를 각을 좀 만드는 거예요. 너무 고단수로 던지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장경태. 뭐 일단 어찌됐건 이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청에서는 이 그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 또 김혜경 여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액면가 그대로 도청의 해설대로 또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뭐 진실은 밝혀지라 봅니다. 대선 직전에 크게 불거졌던 사건인데 왜 이제서야 이 얘기가 나오는 저는 그러니까 대단히 놀랬던 게 어제 공교롭게도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 이 법인카드 이용 의혹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조명현 씨가 네. 그걸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부 다 풀어내버렸지 않습니까?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죠. 네, 어제 많은 또 언론들하고 접했죠. 그래서 그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는 우리도 전임 경기지사가 누굽니까? 이재명 당대표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이게 사실이더라. 그래서 최소 60건에서 많게는 100건이더라. 그래서 경찰 수사를 했다. 이거 정말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걸 아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나 이렇게 뭐 좀 선수들이 대단히 닥달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리뭉실하게 뭉개고 갈 수 있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답변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 장 최고한테. 김성태 최고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표정이 또 살아났어. 다시 대통령 반성 얘기로 다시 할까요? 정치는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네. 자, 선거는 끝났고 진짜 중요한 선거는 총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누가 더 쇄신하느냐, 누가 개혁하느냐, 민생에 대해서 비전, 정책을 주느냐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선 대통령께서 크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에 저는 그나마 대통령이 변해야 돼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소모적 이념 논쟁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주도한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이념 논쟁으로 이 자유와 연대를 뭐 이렇게 학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생이다. 그렇죠. 이 대통령이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너무나 빨리 솔직담백하게 국민들에게 네. 반성할 거는 반성해버리고 더군다나 이 어려운 국면에 좌절하는 국민들 많고 암담한 청년들의 미래 예. 이거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뭐 앞으로 전념해야 된다. 예. 뭐 이런 그러면서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뭐 이런 당정 소통 강화하자 이야기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기조대로만 그대로 지켜져 나가면 그나마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념보다 민생이다. 이건 그럼요. 당연하고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육사 내에 있는 건데 뭐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자고 저희가 민주당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 이 독립군 장군님들을 육사에서 좀 그 정신을 기리자 이 정도였는데 저희는 이거 이전하자 했을 때 약간 저희도 황당하고 당황하고 그랬습니다. 동상 그 이념 그거 그만하라고 하세요.
저는 지금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아니 근데 당에서 이념 논쟁 필요 없다. 민생하자. 근데 이 얘기 계속 해오셨잖아요. 정치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집권당의 면모라는 것은 네. 정치를 해줘야 됩니다. 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통해서 그렇게 만사 행통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야당이랑 그렇게 일맥상통된 어떤 그런 정치가 국정 운영이 되질 않아요. 이 간격을 좁히는 게 정치고 그걸 집권당이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새로운 형태로 예. 특히 양당 원내대표에게 각 당에서 많은 재량을 부여해가지고 네. 진짜 정치를 복원할 대표들끼리도 수 있는 원내 만나고요. 정치부터 복원하면은 네. 그다음에 영수회담도 저는 자연스럽게 이 원내대표 회동이 대통령이 다시 수용해주고 네.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다시 영수회담으로 이어지는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정권 초기에 네. 홍준표 당대표가 그렇게 영수회담 김성태, 장경태 두 분 감사합니다.